안녕하세요. 거친 힐링 이시강입니다. 오늘 주제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우리는 때로 내 모양 내 꼴이 한심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 존재가 뭐가 재 보이고 내 꼴이 보기 싫을 때가 있는 거죠. 남들이 다 잘나 보이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우중충하게 사는 것 같고 내 꼴만 초라해 보이는 그런 때 말이죠. 자, 심리적 장애 중에 자아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총체적이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거죠.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 형편이나 처지를 낮잡아 보고 내 모양새까지 우습게 보아 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여기에 대해 답해야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질문하는 사람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지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하며 삽니다. 질문은 우리의 감정을 조종합니다. 내가 하는 질문에 따라 우울하기도 하고 힘이 나기도 하고 행복한 느낌을 갖게 되고 불행한 느낌을 갖게도 되는 거죠. 우리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은 우리 자신의 기억 속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가치 기준에 도저히 나는 도달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때 욕구 불만이 생깁니다. 그 욕구 불만을 자기 언어로 녹음하듯이 자꾸 되풀이하면서 기억 속에 저장하게 되면 좋지 못한 답변을 듣게 됩니다. 자, 어느 예쁜 소녀가 사진관에 가서 상을 잔뜩 찡그리고 앉아서 아저씨 사진 잘 나오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진사는 이 사진기 걱정은 하지 말고 찌푸린 얼굴이나 활짝 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진기는 우리의 기억과 같은 거죠. 기억은 정직하게 상을 찡그린 꼴을 내놓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하는 질문의 답이 심술궂은 욕구 불만으로 튀어나오기 전에 먼저 질문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논박의 논박부터 들어볼까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글쎄, 너는 지금 너 자신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니?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게 질문을 하며 살고 있지. 그 질문이 어떠냐에 따라 대답이 달라지지. 이 모양 이 꼴이 대답은 별로 유쾌할 것 같지는 않군. 너 자신에게 좀 더 유쾌한 대답이 나올 질문은 없니? 자, 자신에게 힘을 주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것, 지금 없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두 사람의 질문에 대한 것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스탠리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한센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병으로 인해서 눈까지 멀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런 상태라면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왜 하필 나야? 왜 나냐고? 왜 나에게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나는 이 꼴로 살아야 하는 거야? 라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내게 남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의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얻어냈습니다. 그래, 내가 남은 것은 정상적인 정신이야. 그렇다면 그 정신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책을 쓰면 되지. 그는 자기 병을 소재로 녹음을 해서 지인에게 그걸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다는 책이 이렇게 돼서 나온 것이죠. 그는 항상 소형 라디오와 휴대용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병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쓰고 음악을 듣고 그리고 그의 표현대로 하면 정말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산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운이 남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스타인은 나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질문하지 않고 아직도 남아있어서 내가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질문을 하고 좋은 답을 얻어냈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네요. 또 한 사람, 버지니아 케이터라는 여인이 남편을 잃게 됐어요. 연민에 빠져 있지 않고 나홀로 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내 힘으로 성공할 기회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피스트로 일하다가 이번엔 또 병을 앓게 됐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잘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내 몸에 남겨진 것이 많으니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 회사의 경비 분석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말은 참 의미가 큰데요. 하나의 문이 닫힐 때마다 나는 다른 문이 있지 않을까를 질문했고 그에 대한 답을 얻어냈다.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는 정지 표시가 아니고 방향 표시라는 답을 얻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내가 나에게 하는 질문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나에게 어떤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 어떤 답을 얻고 있는가? 그 대답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아니면 불행한 느낌을 주는가? 여러분, 만일 나는 왜 늘 하는 일마다 꼬이지 하고 묻는다면, 기억은 그 질문에 왜 대답하기 위해서 하는 일마다 꼬였던 일들을 찾아내서 정직하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래, 늘 그랬어. 그전 IMF 때도 그랬고 지금 코로나 때도 그렇고 넌 항상 일이 꼬이지. 앞으로도 그럴걸? 이런 좋지 않은 대답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바꾸세요. 저 사람 왜 나를 화나게 하는 일만 하지를, 저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한 일이 무엇이었었지? 라든가, 나에게는 왜 좋지 않은 일만 생길까를,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었지로 말입니다. 자, 그럼 자신이 어떤 질문을 자주 하는지 공책 3가지만 써보세요. 그리고 바꿔서 적어 보십시오. 나의 질문에 스스로 좋은 대답을 들으려면 우리는 기억의 창고를 예쁘게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책을 읽고 좋은 글귀를 외우고 좋은 음악을 듣고 즐겁게 사는 사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며 그런 것들을 기억 속에 조정해 놓는 것입니다. 며칠 전 어떤 분과요 통화하던 중에 제가 인사치레로 요즘 어떠세요 하고 물었어요. 근데 그분 대답이 넘치도록 행복합니다 였어요. 내가 좀 의아해서 네? 하고 다시 물었더니 그분이 과분하게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소리에 제가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답을 내가 내 자신에게서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별로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익숙하지 않은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동기부여 이자 또 베스트셀러 작가인 지글러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뼉을 치며 즐거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늘 어떤 즐거운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까? 하고 묻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힘이 되는 질문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스탠리스타인처럼 한센병에 걸렸지만 유명했던 우리나라 시인이 계십니다. 하나원 시인이십니다. 몸도 마음도 날마다 문드러지는 한센병에 걸리셨지만 한탄하시지 않고 시로 그런 모든 슬픔을 승화시킨 분이죠. 그분의 시 생명의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노래. 지난 것도 아름답다. 이제 문둥이 삶도 아름답다. 또 오히려 문드러짐도 아름답다. 모두가 꽃같이 아름답고 꽃같이 서러워라. 한 세상 한 세월 살면서 난 보람, 아라리, 꿈이라 하오리. 자, 우리의 꼴을 문드러지게 하는 것이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지 않겠습니까? 한 세상 한 세월을 살면서 병으로 몸이 문드러지지도 않고 수족이 떨어져 나가지도 않는 모양을 가지고 살면서도 감사치 못하고 이꼴저꼴 하면서 사는 일이 왠지 부끄럽기만 합니다. 병든 몸으로 생명의 노래를 꽃같이 아름답게 부른 시인 앞에서 말이죠. 여러분 삶을 바꾸려면 우리의 질문을 바꿔 보십시오. 주어진 생명 꽃같이 아름답게 사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21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